연휴 기간 최고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5일까지 또다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지던 건조특보가 해소되면서 산불 위험도 당분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3,700여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강원 지역 초등학교만 해도 21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과천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와 관내 반도체 기업 등이 반도체 기업 지원과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학교에서 개학과 함께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새 출발하는 신입생들은 설렘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오른 하루를 보냈는데요. 신입생이 없는 일부 학교는 조용히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춘천의 후평초등학교. 개학과 함께 22명의 신입생을 새 식구로 맞이했습니다. 22명 어린이에 대하여 후평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신입생 새내기들은 아직은 학교가 낯설고 어색하지만 새 친구들과 함께할 날들에 대한 설렘도 가득합니다. 학부모들은 홀로 학교에 보낼 아이가 걱정되면서도 한층 의젓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해내길 기대합니다. 보기엔 많이 어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부모 없이 선생님 밑에서 스스로 잘할 수 있을지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긴 해요. 엄마는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하고 좋은 거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성장을 하길 바랄게요. 대부분의 학교가 새 식구와 함께 부푼 하루를 보냈지만 일부 학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조용한 개학날을 보냈습니다. 전교생이 3명뿐인 작은 학교 앞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신입생이 없어 올해도 입학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춘천의 2곳을 포함해 22곳. 신입생이 1명뿐인 학교도 27곳에 달합니다. 매년 이대로라면 6년 뒤엔 학교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없다는 것도 이야기는 하는 거지만 동시에 그 학교를 다니기가 그 지역이 더 어려워져서 그 지역에 남아있는 혹시라도 아이가 있다면 혹은 다른 아이들이 그 지역에 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거잖아요.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수는 62,03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714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강원도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최고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는 5일 밤까지 또다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하고 무거운 습설이어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이 온통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아름드리 나무들은 일제히 가지를 늘어뜨렸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폭설에 산간 지역은 말 그대로 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곳곳에서 눈에 고립된 차량을 빼느라 운전자들이 진땀을 흘립니다. 저기 정상에는 한 50 정도 왔어요. 50 정도? 네, 무릎 정도 이 정도 차이니까 그 정도 왔어요. 이쪽 밑에는 좀 덜한데 정상입니다. 다행히 동해안 각 지자체가 긴급 제설 작업에 나서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는 차량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하지만 4일 낮부터 다시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대관령 일대에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강한 눈발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 산간에는 최고 5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4일 오후까지 고성 향로봉에는 최고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고 미시령 44.1, 진부령 35, 삼척독에 34.2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해안 쪽도 고성 간성읍 20.6cm, 속초 18.7, 북강릉 18.3, 동해 북삼 17.1cm 등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세찬 눈보라에도 겨울 설경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여기는 뭐 초행은 아니고 여름 왔었고 눈이 왔으니까 당연히 찾는 곳이 강원도고 눈 보러 왔습니다. 뭐 방한복이라든가 충분히 따뜻하게 몸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다 있죠. 동해안 각 지자체들은 제설 차량과 중장비 등을 동원해 일상 회복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5일 밤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10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가운데 강하고 습한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축사나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에 올 들어 처음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2달 넘게 이어지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특히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과 대형 산불 위험도 해소돼 영동 지역 지자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지만 다가올 봄철을 앞두고 산불 걱정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농사짓다 남은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몰래 태우다 큰 불로 번지는 일이 빈번한데요.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소방헬기가 하늘을 가르며 물을 연신 뿌립니다. 산에서 난 불길을 끄기 위해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서 70대 남성이 과수원 잡초를 태우던 중 불길이 번지면서 산불로 이어져 임야 0.3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같은 날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논두렁에서도 농부가 농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길이 대나무 밭으로 번졌습니다. 이 불로 밭 15제곱미터와 대나무밭 40제곱미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물 화재 신고 건수를 보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균 28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과 4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번기철 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쓰레기나 농부산물 소각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농부산물 소각은 불법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100m 이내에서 부산물을 태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논두렁을 태우는 것이 산불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해충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농촌 지역에서 고령층이 부산물 소각을 하다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이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나 농업 종사자는 주로 60에서 70대 이상의 노령층으로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산불로 소각하다 비화가 되더라도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부산물 소각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고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춘천시가 식품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과천시와 함께 농립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농산물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식품을 개발하는 거점 시설입니다. 기업 입주 공간, 공동 연구 장비, 교육 및 컨설팅이 지원되며 기술 실증과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춘천시는 술 페스타 등 식품 행사와 연계해 푸드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육동한 춘천시장의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푸드테크 기반
농업 생태계 조성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푸드테크 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했었습니다. 강원대학교와 협력하여 푸드테크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전국 최초로 푸드테크 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노력이 바탕이 되어 지난 11월에는 춘천시는 월드 푸드테크 협의회 주최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춘천과 과천이 유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과천시장님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올해 1월 8일 날 춘천시, 과천시 월드 푸드테크 협의회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의 미래 농업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농민 여러분, 흔쾌히 협력을 같이 해준 신계용 과천시장님과 두 도시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총 사업비 105억 원이 투입되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에서는 개인 맞춤형 식품 분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입주 공간, 공동 연구 장비, 교육 및 컨설팅이 지원되며 기술 실증과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현재 전국 100여 개 기업이 사업 참여 의지를 밝혀왔으며 다른 권역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도 협력하여 푸드테크 정보 공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번 연구지원센터는 춘천과 과천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는 모델을 구축합니다. 과천은 맞춤형 식이 설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뢰성 높은 식품 데이터를 확보하고 맞춤형 식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춘천은 우수한 지역 농산물과 결합한 식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농업도 이제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세계적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통 농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 산림 분야 동력 등과의 융합을 통해 푸드테크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원주시와 관내 반도체 기업 등이 반도체 기업 지원과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원주시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한국폴리텍 원주 캠퍼스가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협약을 통해 해당 기관들은 일자리 매칭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한 기업 지원과 일자리 매칭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총괄 개발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당은 4일 강원도에 총괄 개발 협약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내용 공개와 함께 멀린사와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도당은 또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수천억 혈세 회수를 포기한 채 추가 혈세만 투입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강원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교육혁신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유학을 통해 학생 수 증가와 복식학급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되는 만큼 이를 통해 도농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올해 강원 농어촌 유학은 12개 시군 39개 학교 289명의 유학생으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